이게 지금 노래방 주제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노래방 순서에 원스톱 방향이에요. 마이크 이렇게 노래방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교육은 좀 꼭 합당하다, 뭐 아닌 것 같다, 뭐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연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저는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삼고 있냐면 지혜를 가진 공무원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지금 강의 영상에 대해서 한 짧게들 이렇게 홍보 한번 해주시죠. 우리 교수님부터. 난 이런 강의 이번에 영상이 내 강의는 이런 영상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헷갈리는데 정말로 헷갈린대. 그럴 때는 둘 중에 너한테 손해가 큰 쪽으로 결정해라. 저는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이런 거 교과서 배운 적이 없대. 근데 전공이 뭐냐 했더니 경제학이래.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 같으면은 손해라고는 털끝만치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애를 친구하고 싶으냐? 아니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래 좋은 얘기다. 우리 그럼 그렇게 같이 하자. 너 그런 애하고 친구할래. 그랬더니 또 저는 후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다. 이런 게 제 강의예요. 오롯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그냥 베스트 티처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강의, 말씀하신 강의를 우리 좀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청년들이 전부 다 자기들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올해 처음 도입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기부금이라는 건 원래 민간단체가 기부로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제도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죠. 어떻게 세금이라는 걸 안 내면 압류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건데 기부금 낸다는 걸 압류해서 받을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뭐 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지역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협상이라는 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해결하는 상호 과정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제 갈등도 예방해야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뭐 조종자가 되거나 또는 당사가 돼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이 갈등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바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외교관으로 오랜 기간 일했기 때문에 글로벌 협상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앙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도 외국하고 협상하는 기회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 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품격 언어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고 또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부르는 호칭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갈등을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뭔가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말을 잘하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 컨텐츠에 넣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크게 보면 우리는 다 빅데이터 하나라고 그러지만 크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들은 빅데이터라는 툴을 써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점점 앞으로 뭐가 중요해지냐면 빅데이터의 활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현재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일에다가 그 데이터가 같이 애드가 됐을 때 내가 현재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제 강의를 보시면 아마 그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진짜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직무 교육도 물론 있긴 한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마인드 교육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사회관계 이런 것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나 지식, 특히 디지털 쪽 이쪽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서 들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이제 뭐 컨텐츠를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이 헬퍼 공직자 교육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저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이 80시간 뭐 아니면 지자체 평가가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가 17년도부터 해서 네. 17개 시도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교육훈련의 내용이라던가 뭐 교육기관 간 협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좀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네. 그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대신 확인을 하고, 저희는 이제 교육훈련의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이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이렇게 또 80시간을 굳이 안 채워도 문제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연계는 이제 교육훈련 시간과 승진 제도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을 못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상시학습을 들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올해 79시간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뭐 불이익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승진을 위해서 다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헬퍼 공직자 교육원, 공무원 교육원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이렇게 잘 만든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제 거를 만든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가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헬퍼 공직자 교육원 교육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제작에 참여하면서도 느낀 게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열정을 다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도 뭐 계속 제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NG 내고 그럼 또다시 하고, 그런데도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가 열정이 또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전달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울렁증 없으신데요? 근데 딱 쓰면 울렁증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헬퍼 공직자 교육원에서 이런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했는데 이 연사들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역시 그동안에 이 공무원 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들 필요한 수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우리 박 대사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냥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또 평소에 존경하는 김현철 교수님도 계시고 제 TV에서 많이 봤던 우리 신 교수님도 계시고 신 교수님도 가끔 TV에 나오시지 않으세요? 전 뉴스에 주로 뉴스 인터뷰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유명하신 분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분야를 딱 만들고 계시는데 게다가 또 욕심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또 다른 뭔가를 만들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항상 이제 양이 넘어가면 질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채워넣고 가시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최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각 지방자치단체 오늘 이제 행안부에서 진짜 어려운 발표를 하셨잖아요. 담당자가 이거 나오시기 쉽지 않거든요. 바쁜 시국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그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강의를 보충해 나가면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진짜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는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도 줄었는데.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저와 함께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인 제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교육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노래방 순서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노래방 논스톱 방향이야. 마이크 이렇게 노래방 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결국 국민을 위한 역량 교육이다.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육을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문화되는 시대에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주체인, 우리 국가 발전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이걸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로서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발달을 하는 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늘 배우면서 달라지는 나를 계속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 삶에 조금씩 적용을 해본다면 교육이라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나를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뭐 즐거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나 맞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장 큰 두 개의 엘리트 그룹을 지금 본다 그러면 공무원 그룹하고 대기업 그룹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고 대기업 들어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두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교육도 많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그 똑똑한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 첫 문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공자님의 논어 첫 문장이 뭡니까?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라. 배우고 또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가. 서양 철학의 최고봉과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 공이 자신의 책 첫 문장을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수준 높은 교육을 헬퍼 공직자 교육원에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퍼 공직자 교육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헬퍼 공직자 교육원 화이팅!